자, 지금 칠판 보니까 D 94일이 남았네, 그죠? 석 달 남았습니다. 바짝 하셔가지고, 원래 무조건 끝내시고, 시험 절대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보면 빠른 게 좋아요. 제가 강의를 오래 하면서 지켜봤는데, 이 중개사 시험을 최장기간 공부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그려본다 하면요. 십수요. 십수. 10년 만에. 참 의지양국입니다. 시험을 경우는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나무가 없잖아요. 이분은 10번 찍어서 십수 만에 시험이 됐는데 이분은 10년 공부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격증 없이 중개업해가지고요. 특히 대도시에 후부지 있죠. 앞으로 이제 공업지가 주거지로 개발된다라든지 농지가 또는 또 택지로 개발된다라든지 그것을 먼저 선점해가지고 중개해가지고 스스로 벌고 좋은 땅은 자기가 사버리고 그래서 이분은 후부지 이행지의 귀재입니다. 귀재.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는데 돈 벌기 바쁘니까 그때는 이제 학원 수업이 인강이 없었잖아요. 1년째 학원 등록시켜주고 그것도 학원비 200만 넘잖아요. 등록하고요. 한 줄만 딱 나오고 1년 동안 안 나와요. 실무가 바빠가지고요. 그런데 또 실무하는 사람들도 기본 실무 감각은 있거든요. 2차는 잘해요. 실무 시험도 2차는 세요. 공법, 세법 잘합니다. 1차만 되면 시험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나면요. 10년 동안에 첫째 치면 학교는 60점 넘기면 민법이 떨어지고 다음에는요. 민법 붙으면 학기경 때 떨어지고 한 과목 떼버린다. 다른 과목이 안 되는 거라. 그걸 반복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동안 계속 떨어진 거예요. 드디어 10년 차에 민법도 학교도 60점 넘겼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학교를 하는 분 보고 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참고로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은 100억 대 넘는 자산가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격증 없이 100억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당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최단기간 합격한 사람은 얼마만에 합격했을까요? 동차 합격. 얼마요? 3개월요. 물론 봤습니다. 봤는데 3개월도 저는 많이 봤고 제가 만난 최고의 짧은 동차 기간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있어요. 우리 선생입니다. 선생. 공인모 선생이 아니고 저랑 같이 강의했던 선생님인데 이분은요. 부산대 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오랫동안 했고 강의하다 보니까 특히 민법도 강의하고 공법도 강의하고 두 과목의 선생이잖아요. 이미 차딱하면 90점 넘어가지 뭐. 그래서 학교는 공부 안 해요. 상식으로도 일단 과락만 넘기면 합격이니까. 일주일 동안 중개세법 한번 훑어보고 가가지고 일주일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여러분들은요. 어쨌건 원래 시험 도전했더라면 원래 꼭 끝을 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운이 나빴건 실력이 부족했건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면 저 할 말이 없어요. 겪어보면 압니다. 얼마큼 힘든 건지. 그러니까 공부는 길게 가면 안 좋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85페이지 문제집입니다. 16번. 자, 지금부터는요. 주로 이제 공법적인 내용이죠. 우리 시험이 정책이 공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가 되었다면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1번. 정부의 각종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 선매자를 지정해서 자, 이때 토지 선매죠. 그죠? 선매는 강제 수용은 절대 아닙니다. 협의 매수죠. 따라서 자,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선매를 하는 경우에는 절대 수용이 아니고 뭐 협의 매수. 협의 매수가 돼요. 강제 수용 틀렸습니다. 협의 매수. 틀린 답 바로 1번입니다. 2번도 옛날에 자주 나왔어요. 국토기획법상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간에는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용도지구 간 중복지정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4번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한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5번요. 토지은행제도는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보다는 사적 권리 침해 정도가 적다. 맞는 말이죠. 예. 정답 1번 들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는 김에요. 14번이 14번. 14번 요거 하세요. 체크하시고요. 14번 체크하시고. 박스 내용도 읽어봐주면 좋아요. 공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해결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8번. 현재 시행 중인 토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이 공법적 내용을 묻습니다. 1번. 용도지역이란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면서 미관을 개선하고 양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오, 뭔가 앞뒤가 안 맞네요. 자, 미관을 개선하고 양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이죠. 공법상 지구 단위 계획이죠. 용도지역 틀렸습니다. 2번요. 토지 적성평가제도, 역시 이 부분도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과 보존에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돼요.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맞습니다. 정답 2번요. 옳은 지문 2번 되고. 3번도 기출문장이네요.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초과한다가 아니죠.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죠. 물가 상승 틀렸고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합니다. X. 4번요.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미리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간접 개입이 아니고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입니다. 5번요.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대해서 가구별로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초과 소유 부담금 밑줄 하시고요. 밑줄 하시고. 밑줄 했죠? 적어줍니다. 얘는요, 현재 폐지가 되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초과 소유 부담금에 대한 것은 택지 소유 상한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요, 폐지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다. 그러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5번 질문 말고도 한 2개쯤은 꼭 기결입니다. 바로 토지 초과 이득세법입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얘는 줄여서 토초세라고 불렀거든요. 토초세. 얘도 폐지가 되었어요.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고.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발권 양도제 TDR제도 있죠. 얘도 법률이 없죠.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5번 질문 세 가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은 정답 2번 되겠고요. 그리고 20번 문제 체크돼서 안 됐어요. 20번 문제. 체크 안 됐죠. 안 됐는데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얘는요. 답만 볼게요. 정답이 4번이에요. 4번요. 이런 것도 지문 충분히 출제가 되고 또 가능성이 높아요. 4번. 4번은 뭐냐면요. 실거래 신고죠. 여러분들 중개법 공부하시죠? 실거래 신고. 중개법 공부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예. 자, 4번 보시면 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거래 가격을 잔금 지급일 아니죠.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이 아니고 계약 체결로부터 90일이 아니고 30일. 30일 내에 부동산 소재에 관한 시군구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셨죠? 원래
그러면 이제 바로 정기화도 가정해봐요. 여러분 정기화하게 되면 아파트 매매하잖아요. 또는 이제 다가구 다시도 매매하잖아요. 매매하면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내에 실거래 사이트에서 실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예. 신고 안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신고 안 하면 벌금 500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 하나 신고 안 해버리면 벌금이 500이라 작살납니다. 예. 제가 작년에 6월달이다. 6월달에 상가 하나 매매했거든요. 빌딩인데요. 4층 빌딩인데 중심상업지입니다. 땅이 좀 커요. 총 금액이 얼마? 83억으로 기억납니다. 수수료가 작진 않네요. 0.9%면 어떻게 됩니까? 98에 70이 한 7천만 되지. 양딱 치면 1억 5천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동중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약서를 제가 썼어요. 제가 쓰게 되면 쓰자마자 뭘 합니까? 거래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는데 얘를 먹었어요. 왜냐면요. 사는 쪽이 법인 회사거든. 법인 거래 계약 쓰는데 법인 인감 등기부터 확인하잖아요. 법인 도장부터 해가지고. 그날 밤 꼬박 새면서 유튜브 보면서요. 법인 등기부 끊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전기 실무 있잖아요. 밤을 새가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쉽게 말하면 초짜 티 안 내려고요. 어쨌건 제가 써야 안 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하고 난 다음에 또 실거래 신고도 30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계약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하는데 이거 하는데 또 법인이지. 또 이 땅이 여러 필지가 돼가지고 공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진짜 열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가지고 그때 부청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고층이 오래요. 고층에 핏이 많거든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직원들하고 같이 막 계속 실험하시는데 그런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도 이제 갑자기 공동중개가 많습니다. 요즘은요.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공동중개하게 되면요. 갑하고 을하고 갑이 이제 계약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라면 이 사무실 가면 돼요. 공동중개 하게 되면 이때는 공제정서에 있죠. 정사하고 제 등록된 인감 도장. 공무원 가게 되면요. 이 계약서에 갑중개사, 을중개사 제가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이제 거래할 적에 요거 주면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편해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실기 신고하잖아요. 하게 되면 제가 신고 안 하잖아. 이제 갑이고 을 같이 들어가니까 전에 사이트를 가지고 서명만 클릭해주면 쉬워지거든요. 어제도 한 번 더 또 신고서 다시 해지하고 변경하느라고 신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기 실무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는요 거래하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돼요. 또 여러분 아시죠?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월세 신고했죠. 한 달 내로 신고하는 거. 그거는 거래 임차인들, 임대인, 지들이 하는 건 거예요. 지들이. 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월세했다. 그런 걸 제가 쓰게 되면 일단 고전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관계자들이 가서 따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하십시오. 그것마저 하면 일 진짜 많거든요. 어쨌든 월세 신고, 거래 신고 이런 것들은요 실무에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런 건 많이 하는 게 뭐지? 계약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많이 해보시게 되거든요. 아주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신고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23번부터가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 얘는요, 요약지 먼저 보고요. 먼저 본 다음에 먼저 보겠습니다. 요약지 봅니다. 요약지. 자, 요약지 보시면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자, 네모 3번. 주택정책.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나옵니다. 먼저 1번. 임대료 규제. 한 장 넘겼어요. 바로 2번. 임대료 보조. 한 장 넘겨서. 바로 5번. 공공임대주택. 이 세 가지가 바로 임대주택인데요. 처음부터 볼게요.
1번 임대료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래프 아시죠? 그래프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시장 원리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죠. 이렇게 규제합니다. 자,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결과는요. 자, 공급이 적어요. 이만큼. 자,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임대료가 싸죠. 싸니까 수요가 이만큼 많대요. 얘가 초과수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무조건 뭘 떠올려? 공급 부족 초과수 떠올리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떠올리고. 그러면요. 높게 설정해요.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마나 이때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영향이 없다. 자, 여기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제 자, 가로 2번 아래 그림 박스 밑에 보시면 항목이 7개 있죠. 7개. 1번, 2번 2개 묶어주고 바로 떠올리자. 1번 초과수요 빨간색으로 밑줄. 2번요. 저량 감소. 에이, 단어가 좀 그렇다 그죠? 공급 감소 해야 돼요. 공급 감소. 공급 감소. 공급 부족이죠. 빨간 밑줄입니다. 공급 부족 초과수요. 3번요. 밑줄입니다. 질적 저하. 주택의 질이 떨어지죠. 4번요. 암시장 밑줄. 암시장이 형성되고 5번요. 주거이동 저하 밑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높을 동그라미 높게 되면요. 화살표 밑줄입니다. 아무런 영향 없음 밑줄. 그러니까 자, 초과 공급도 아니고 초과수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에 가로 2번요.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요. 1번 수요측 보조.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공급측 보조인데요. 먼저 1번 수요측 보조는 종류가 두 가지죠. 표를 보시면 자, 첫 번째가 가격 보조, 즉 집세 보조가 있고 오른쪽에는 소득 보조, 현금 보조가 있어요. 가격 보조가 소득 보조다. 그러면 먼저 오른쪽 현금 보조 또는 소득 보조는요. 자, 임차는 현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두 번째 칸 보시면 소비자 효용은 크다. 크다 동그라미. 크다. 현금 보조는 소비자가 좋아하죠. 효용이 크다. 그런데 왼쪽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인데 집세 보조는요. 맨 끝에 보시면 정책 목표는 크다. 크다 동그라미. 정책적으로 효과는 크다. 큰 것은 바로 집세 보조가 돼요. 그리고 가격 보조, 집세 보조 제목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주택 바우처 제도 밑줄. 그래서 집세를 어떻게 줍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쿠폰 방식이죠. 쿠폰 방식으로 집세를 지급하더라. 주택 바우처 제도가 되고 거기다 제목에다가 주택 바우처 땡땡 적어주고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행오 적어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 바우처 시행되고 있어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단기는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 장기는 공급이잖아요. 따라서 보조금의 단기 효과는요. 기업번 보조금 주니까 주택의 밑줄입니다. 수요 증가 밑줄. 수요가 증가하면 화살표 임대료 상승 밑줄.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2번 장기적으로 기업번 공급 증가. 공급 증가는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따라서 임대료 보조는요.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됩니다.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되니까 니은번 보게 되면 또 밑줄입니다. 임대료는 원래만큼 하락. 임대료는 원래대로 원래만큼 하락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걸 5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요. 자,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지만 한번 빠르게 한번 이렇게 훑어볼까요? 그러면
어차피 문제 풀 거니까요. 자, 사적 시장입니다. 자, 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인도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자, 서민층을 고려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료를 싸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인도가 산에 새 집이네 이렇게 이동하죠. 이때 이동은요 아주 활발한 이동입니다. 활발한 이동이면요 탄력적이죠. 아주 탄력적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여기서 1000세대 지었다면 지은 만큼 싹 빠져나가죠. 마이너스 1000세대가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얘를 묻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짓는 만큼은 빠져나갔죠. 해서 화살표. 빠져나가더라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그만큼 임대료가 하락하죠. 임대료가 하락하면 사적 시장 공급입니다. 얘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났으니까 사회 전체 공급. 사회 전체 공급은 일정하죠. 이렇게. 그러면 자 공급이 줄어든 만큼 앞에서 내려갔던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붙으면 장기 효과.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입니다. 이런 틀을 또 올리고 이제 표를 보시면 전부 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다음에 11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자, 이대로 보셔도 되겠는데 이대로 보니까 한눈에 쏙 안 들어와요. 쏙 안 들어와요. 얘는요. 보충자료. 참고 7번. 참고 7번 보시면 돼요. 자, 보충자료 뒷페이지 참고 7번 보게 되면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있죠. 한눈에 쏙 비교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글씨가 깨알같죠. 요즘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글씨를 키우게 되면 표가 안 나와. 비교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작으니까 해서 좀 작은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자, 표를 봅니다. 분양가 규제, 오른쪽은 분양가 자율화다. 자, 제목에서 오른쪽, 왼쪽입니까? 분양가 규제, 규제 동그라미. 오른쪽, 분양가 자율화, 자율화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제목 봅니다. 분양가 규제도 요 그림입니다. 시장을 여기다 낮게 규제하죠. 얘가 분양가 규제입니다. 규제 가격. 얘는 이제 시장 원리죠. 시장 가격입니다. 따라서 노란 선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똑같아. 공급은 부족하다. 수요가 많잖아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규제 가격으로 이제 추첨하죠. 당첨만 돼버리면 하룻밤만 자버리면 이만큼 갭이 생기죠. 얘가 뭡니까? 전매 차익이 있죠. 하룻밤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잖아요. 이것만큼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립니다. 따라서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 똑같이 낮게 설정하고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갭만큼 뭐지? 전매 차익,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립니다. 얘가 바로 분양가 규제예요. 따라서 표를 볼까요? 분양가 규제는요. 1번 아파트, 신규주택의 공급 감소 동그라미. 화살표 생산성 저하 밑줄. 똑같은 말이잖아요. 2번 모두 밑줄.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만큼 전매 차익에 따라서 투기 수요가 증가한다 밑줄. 3번요. 분양주택은 밑줄 하세요. 질적 저하 밑줄. 4번요. 모두 밑줄 하세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저소득층의 주택난은 갈수록 심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싹 풀어버리면 뭐지? 자유라. 자, 풀어버리면요. 분양가 자유라는요. 또 항목 4개 있죠. 자유라 하게 되면 항목 4개인데 1번, 2번, 3번 3개 묶어주고. 자, 분양가 자유라 묶었잖아요. 분양가 자유라에서 1번, 2번, 3번, 4번인데 3가지만 묶었잖아요. 묶었으면 이렇게. 이래야지. 3개 묶었다면 요 3개는요. 앞에 거하고 정반대의 색입니다. 반대에서. 한눈에 비교가 정반대의 색입니다. 분양가를 싹 풀어버리면요. 다시 부족한 공급이 늘어나겠지. 반대의 색입니다. 분양가를 자유하게 되면 2번요. 전매 차익도 없어지고 투기 수요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질적 수준도 향상되겠네요.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4번 밑줄 하세요. 이때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 밑줄. 자, 그러면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4번처럼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은요. 분양가 규제의 효과입니까? 자율화의 효과입니까? 자율화 효과죠. 근데 과거 우리 시험은요. 얘를요. 분양가 규제 효과로서 물었으니까 틀렸거든요. 따라서 대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늘어난 것은 자 바로 분양가 규제의 효과에서 틀린다 한번 나온 적이 있으세요. 예, 규제 효과가 아니고 자율화의 효과입니다. 예, 이렇게 한눈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서 다시 예약집 보시면 돼요. 예약집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괄호 7번 선분양과 후분양은 여러분들이 자 차근차근 읽어보시는데 다만 1번 주택의 선분양은요. 화살표에 적어줍니다. 화살표. 공급자 중심 적어주고 건설회사가 유리해요. 선분양은요. 아파트를 짓고 모델하우스만 지어버리면 돈이 그냥 계약금 주는 거 다 들어오잖아요. 자금 조달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따라서 자 선분양제도는 공급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자금 조달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제도가 되고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후분양 제도는 화살표 수요자 중심 밑줄. 수요자에게 유리합니다. 후분양은요. 돈이 뒤늦게 들어와. 그래서 공급자는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또 지어놓고 안 팔려버리면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이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됩니다.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121페이지 네모 4번 부동산 조세 정책 웬만하면 한 문제 나와요. 앞에다가 별표입니다. 별표 2개. 별표 2개 하시고. 자 그러면 조세 정책은요. 다음 페이지까지인데 내용이 좀 산만해가지고 내용이 산만해요. 산만해서 다시 보충자료 참고 8. 보충자료 참고 8. 참고 8 보시면 조세 정책입니다. 자, 먼저 1번 조세 기능은 항목 5개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 괄호 2번 주택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1번 조세 효과는요. 땡땡 모두 밑줄 하세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효과는요.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2번요. 조세의 정가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화살표 반비례도 관계다. 반비례 동그라미. 무조건 탄력성과 조세기착은요. 무조건 반대의 색입니다. 따라서 항목 2개 있죠. 수요가 탄력성이 크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작겠네요. 두 번째 공급이 탄력성이 작으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나. 무조건 반대의 색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극단적으로 완전자를 붙여볼까요? 첫 번째 항목 수요가 탄력성이 큰데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하나도 안 내지. 반대의 색입니다. 두 번째 공급이 탄력성이 작은데 극단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낸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항목 3번 4번 있죠. 3번과 4번을 묶어주세요. 3, 4번 묶어주고 3번이요. 주택 가치에 똑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재산세는 동일한 시일로 재세를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자 역진세적인 성격이다. 역진세 동그라미. 이러면 저소득층이 불리하잖아요.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4번. 따라서 자 미션입니다. 누진세 또는 차등과세로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제 효과입니다. 세 줄이죠. 첫 번째 줄. 양도세를 지나치게 강화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뚝 끊기죠. 몇 줄입니다.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몇 줄. 거래가 뚝 끊겨요. 그만큼 공급이 감소가 된다. 공급 감소 몇 줄.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또 몇 줄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 몇 줄.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요즘도 잘 나오는 질문이죠. 다음에 박스 헨리 조지의 토지 타일스는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봐 주시오. 여기까지가 조세 정책의 핵심 요약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고요.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집은요. 88페이지. 88페이지.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요. 임대료 규제를 물어요. 임대료 규제. 정부가 자, 임대료를 두 번째 줄 낮게 규제했을 때 틀린 것은 임대료 규제를 묻죠. 자, 1번.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보셔야 돼요. 요거 딱 보시면요. 자, 낮게 규제하면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더라. 뚫으시면 돼요. 1번. 단기에는 임대주택의 초과 수요 맞죠? 2번. 임차인들은 주거 등이 활발 틀렸지. 이동은 저하된다고 했죠? 틀린 답 2번. 3번요. 끝에 보니까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4번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은 공급 부족 맞네요. 5번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 규제 일종이다. 맞습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다음에 25번은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자, 이 계산 문제도 제가 계산 특강 때 다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자 봅니다. 자, 먼저 이 계산 문제를 보시면 임대아파트 수요 함수가 QD 꼴 1000 빼기 7P이고 공급 함수는요. QS 꼴 200 더하기 3P이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50으로 정하실 때 옳은 것은 자, 이러면요. 자, 요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에서 계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 만약에 계산 문제가 균형을 묻게 되면 균형 가격 구하시오. 균형 양과 균형을 묻게 되면 두 개 함수를 일치시키면 되죠. 두 번째,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면서 뭘 묻더라? 시장 상황을 물어요.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대입만 시켜주죠. 다 풀어봤잖아요. 따라서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이 문제가 현재 문제 25번, 26번입니다. 임대료 규제. 무조건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때 결과는 두 개입니다. 두 가지. 대입시키면요. 일치가 되면 균형이잖아. 시장 원리. 규제하면 항상 일치가 안 돼. 다시 말하면요. 초과 수요가 생기거나 요거 얘가 뭐죠?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이 생겨. 일치가 아니잖아요. 답이 두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초과 수요. 두 번째가 초과 공급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딱 했더니 수요가 많다 하면 얘는 무조건 정답이 되고요. 무조건 답이 되고. 그런데 초과 공급이 나왔다면 다시 예를 말하잖아. 공급이 많잖아요. 이때는 얘가 답이 아니고 뭐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는 복권 없이 뭐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다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요. 얘는 이제 낮게 설정한 경우고 낮게 설정. 얘는요.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높게 설정하면 초공급이 나오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봐요. 자, 문제 읽어봤으니까 대입합니다. 수요 함수가 QD 꼴 1000 빼기 7P다.
공급함수가 200 플러스 3P예요. 그래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50으로 규제하니까 50만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대입만 시키죠. 여기다가 50대입, 여기다가 50대입. 끝. 다 풀었네요. 천 빼기 350이죠. 그러면 650. 200 더하기 150이죠. 그러면 450입니까? 맞습니까? 350이에요. 350. 그러면 공급이 350이고요. 수요가 650이잖아요. 수요가 더 많네. 몇 개 더 많습니까? 300개 많죠. 따라서 정답. 300 초과 수요. 수요가 300 많다. 초과 수요. 따라서 이렇게 초과 수요가 나면 그대로 정답. 정답 4번 300 초과 수요. 26번은 체크 안 했죠? 안 했는데 26번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주고 이것도 풀어봐요. 26번 수요함수가 QD 1000 빼기 2P네요. 수요함수 이꼴 1000 빼기 2P가 되고 공급함수는요 500 플러스 2P다. 정부가 얼마로 규제했죠? 150. 자, 150 규제하니까 얘만요 대입하면 돼요.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150 대입하고 여기다가 150 대입하고 1000 빼기 300이죠. 수요는 700개. 500 더하기 300이죠. 얼마? 800개.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죠? 몇 개 더 많다? 100개 더 많죠? 따라서 100개 뭐지? 100개 초과 공급이 많잖아요. 이때 초과 공급이면 높게 설정했으니까 얘가 답이 아니고 뭐지? 정답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5번요. 5번. 그래서 무조건 대입해서 초과 쓰면 그 자체가 정답이고 초공급이면 높게 설정했으니까 뭐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시험은요. 25번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X가 3개 되어 있죠. 예. 3개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언제 풀죠? 언제 풉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시간 남을 때 그때 보시면 돼요. 예. 쓸데없어요. 예. 세 문제 다 버립니다. 예.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31번 임대주택 정책 효과로 옳은 것은 1번요.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에게 지불할 때 그럼 수요자가 임대료 보조금 받았잖아요. 보조금 받은 만큼 임대주택의 선택폭이 훨씬 다양해진다. 맞죠? 바로 정답 1번이네요. 1번. 2번요.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 공급 부족 아니지. 제가 분명히 임대료 보조는요. 자, 공급 증가라고 분명히 빨간 동그라미 쳤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 증가. 공급 부족 틀렸고 공급 증가 X. 3번요. 3번, 4번 묶어주고요. 딱 보니까 3번, 4번은 공공임대주택이네요. 3번 보시면 임대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공급은 불가능. 짚어보세요. 임대를 규제하면요. 장기적으로 공급은 부족하잖아. 말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질문 볼까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주택량 불변이다. 10번 보시면요. 공공임대주택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공급은 불변이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 질문은요. 임대료 규제가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의 설명입니다. 임대료 규제가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대료 규제가 틀렸고요. 공공임대주택의 설명입니다. 4번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자 단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자, 10번 볼까요? 공공주택은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럼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도 보니까 임대료가 하락했지. 임대료가 하락하면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아니고 입주하지 못한 세입자도 혜택이 있다. 혜택이 있어요. 5번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과 다른 임대주택의 주거 이동을 활발이 아니고 이동을 저하시키죠. 활발 들리고 저하된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33번. 정부의 각종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1번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0번 볼까요? 공공임대주택은 시장물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한다. 바로 정답 1번이네요. 정답 1번입니다. 틀린 거 보겠습니다.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요거잖아요. 딱 나올 순간 뭐지?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하락했죠. 요거밖에 못 받으니까 임대료 하락하는 만큼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면 단기에는요 임대료를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효과가 충분히 발휘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됩니다. 발휘되지 못한다 그리고 발휘된다. 3번요.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에 장기, 이 순간 항상 단기와 장기를 잘 판단하세요. 10번 볼까요? 임대료 보조금은 빠져있네. 자, 하나 더 적어봅시다. 얘는요 공공임대주택이고 임대료 보조금. 자,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 줘요. 자, 보조금 받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되죠. 공급이 증가되면 올라갔던 임대료가 다시 내려가죠. 임대료가 다시 원래대로 하락합니다. 이때 제가 분명히 임대료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된다. 이거 빨간 동그라미에서요. 잘 나오니까. 공급은 장기 효과.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적어도 이거 떠올리고 뭘 묻는 건지를 찾아야 됩니다. 뭘 묻는 건지를. 그럼 이제 질문 3번이죠. 3번.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면 장기하게 되면 요거네.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의 임대료는 원래수를 회계한다. 원래수를 회계하는데 자, 공급량은 감소 들었지. 공급은 증가잖아요. 그래서 공급 감소 들렸죠.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 증가 틀렸고. 4번요.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에는 임대료 규제가 낮으면 임대주택에서 초과 공급 아니죠.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따라서 초과 수요로 인하여 기존 임차인들은 주거 등이 활발해진다 아니고 이동은 저하되죠. 이동은 저하된다. 틀렸고. 5번요. 공공주택의 건설은 주택에 대해서 금융지원 정책, 공공주택의 건설과 주택의 금융지원 정책은 둘 다 모두 직접 개입이다. 아니죠. 공공주택은 직접 개입인데 금융은 근보직의 간접 개입이죠. 금융을 빼야 되겠죠. 금융은 간접 개입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다음 페이지 봅니다. 37번. 분양가 상한제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자, 10번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이 그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딱 규정하게 되면 낮게 하면 뭐지? 공급 부정, 초과 수용 요만큼 갭이 생긴다. 전매차익이 생겨요. 요거 묻는 거잖아요. 기업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의 이상으로 틀렸지. 이하로 낮게 설정하죠. 따라서 이상 틀렸고 이하로 상한가를 설정합니다. 바로 틀렸고. 니은번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자 수요나 공급의 탈승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공급량은 더 커진다. 제법 볼까요? 자 얘가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완만해지지. 완만해지죠. 탄력적이면요. 이 폭이 더 커지잖아요. 폭이 더. 따라서 이때는요. 자,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량은 초과 공급보다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낮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자,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지게 됩니다. 틀렸고. D급번.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춘다. 당연하죠. 그것만큼 공급은 감소된다. 공급 감소 맞습니다. 5. 리얼번요. 장기적으로 민간 신규 주택 공급 위축, 공급 감소 맞네요. 공급이 감소되면 주택가격 상승 맞네요. 5입니다. 미연번. 분양주택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등의 현상이 생긴다.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D것 리얼 미연. 뒤에 거 세 가지죠. 정답 3개. 정답 3번입니다. 38번요. 38번. 정부의 각종 주택 정책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이 임대를 보호한다. 집 한번 볼까요? 임대를 보호하면요. 기본적으로 요거 단어 묻는 거거든요. 요거 물어요. 그러면 임대를 보조하게 되면 임대료 보조금 혜택은 단기 나왔죠. 단기. 자 단기에는 기존 임차인의 혜택이 들어간다. 볼까요? 단기에는 보조금 받은 만큼 소득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료가 상승하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차인이 좋아요? 임대인이 좋아요? 임대료 올라가면 임대인이 좋지. 이때는요. 임대인이 유리합니다.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니까 다시 임대료가 내려가죠. 임대료가 내려가면요. 임차인이 좋은 겁니까? 임대인이 좋은 겁니까? 얘는 임차인이 좋지. 임차인이 유리하다. 지금 요거 묻는 거잖아요. 요거. 단기는요. 임대료가 오르니까 임대인이 유리하고 장기는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임차인이 유리하게 말입니다. 이 문장 볼까요? 단기에는 혜택은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유리하죠. 임대인이.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하락하게 되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유리하다. 임차인이. 단어가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2번.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기창 문제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탄력성이 달라지는데 임대주택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무조건 반대석이죠.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임차인의 부담은 커지죠. 그래서 감소한다고 들렸고 임차인 세금 부담은 증가한다. 그죠? 탄력성과 조세기책은 반비례 관계죠.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3번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보세요. 공공임대료를 지었잖아요. 빠져나가니까 사적 시장 임대료가 하락했죠. 얘는 뭐지? 단기. 따라서 장기가 틀렸죠. 장기가 아니고 단기.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임대료가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장기가 틀렸습니다. 단기. 틀렸고. 4번요. 주택 보급률이 100%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 수준의 개선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신규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늘 필요하다. 맞습니다. 정답 4번이 되고요. 4번. 5번요. 5번은 10번 보고 이겁니다. 5번은요. 얘를 지으니까 전세대.
전세대가 빠져나갔잖아요. 얘나 얘가 양이 똑같아집니다. 서로 똔똔 없어지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을 해놔요. 사적 시장에서 감소된 주택량, 요전에 전세대 감소되었잖아요. 이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적 시장에서 신규 공무주택의 공급량과 적게 되내고 똑같게 된다. 그래서 공공주택의 신규 공급량과 같게 되겠죠. 그러면 똔똔이 되겠죠. 같게 됩니다. X. 옳은 것은 정답 4번이고요. 39번 봅니다. 39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 1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있죠. 2번. 공공임대주택 맞습니다. 주택가의 공시에도 시행되고 있고요. 다가구 주택 매입의 임대주택 사업 역시 시행되고 있고 5번요.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 또 추가로 2개 더 기억나십니까? 적었는 거. 택지 소유 상한법이죠. 택지 소유 상한법은요. 또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초과 이득세. 자, 이 2개 제도도 폐지. 그래서 이 2가지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 토지 초과 이득세 3가지는요. 폐지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 5번. 자, 같은 문제가 41번입니다. 41번 자꾸 나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것을 옳게 나열한 것. 바로 답이 보이죠? 정답 2번. 택지소유 상한제도, 토지초과 이득세. 정답 2번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조세 정책은 44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